제가 제일 난감한 게 이거는 말씀드리면 안 돼요. 되게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대표가 이렇게 우리 이런 브랜드를 론칭할 거야 이러면서 브랜드 론칭 기자회견을 해버렸습니다. 당연히 근무팀도 모르고 이랬나 보다. 그런데 한 일주일 후에 상표 출원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상표 출원을 했어요. 이게 작년 일이 아니에요. 작년 일. 이름 대면 다 알만한 기업인데 즉 브랜드 요런 브랜드를 론칭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딱 발표를 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상표 출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상표권을 검토도 안 하고 브랜드를 결정한 첫 번째 문제점이 있죠. 두 번째는 출원하기 전에 발표를 했죠. 근데 일주일 사이에 누군가가 똑같은 이름으로 상표 출원을 했어요. 이거가 해결이 안 됩니다. 원칙상으로. 이름 바꿔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면. 근데 다행히 이 기업은 회사가 되게 유명해요. 유명해서 유명하면 예외적으로 또 이렇게 좀 한 수요자한테 현재에 알려진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되게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딱 들어보고 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딱 들어보고 그 기업은 뭐다 라고 알만한 기업이 아니면 그 기업의 이름을 포함하는 상표였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됐는데 이게 아니었으면은 해결 안 됩니다. 바꿔야 돼요. 그 어떤 방법을 써도 출원 전에 나도 그냥 한국으로 이거는 바꿔야 돼요. 즉 상표가 되게 중요한데 돈이 얼마 안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돈을 되게 비싸게 부르면 상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상표 되게 중요하고 스타트업 기업들, 초기 기업들은 너무 소홀히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칸럼에 특허 얘기하다가 요거는 꼭 아시라고 해서 상표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그 뒤에 되게 내용이 많지만 여기 되게 유치한 호랑이 그래서 눈 크겠더라 이거 검색하면 나오실 겁니다. 이게 어느 신문인지 모르겠는데 한국일보인가? 한경인가? 네. 호랑이 굴 이렇게 심충서 호랑이 굴 치면 나오겠죠. 한번 보시면 사실 1시간 정도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들은 여기 다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작권 종류 뭐 이런 거 유치한 거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내용이 어려운데요. 제가 많은 고객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쟤들은 내 특허랑 똑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걸 새끼를 권리 침해, 내 특허 침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많이 만나면은 특허권자가 회사거나 대표님 개인인 경우도 있고 그분들이 자기가 특허를 받았다는 것만 알지 내가 갖고 있는 특허의 권리가 뭔지를 잘 모르십니다. 뭐 특허나 지재권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대리인한테 맡기고 나서 뭐라고 이렇게 써왔는데 읽어보니까 내용 말도 더럽게 어렵고 그래서 잘 썼겠지라고 해서 그럼 출원해 주세요라고 하면 뭐 한두 번 왔는데 이렇게 좀 고치시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딱 등록이 되면 나는 내 발명 내가 처음에 의뢰했던 거는 비슷한 거는 전부 다 내 특허야 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없는 돈 쪽에서 이렇게 초기 기업들은 없는 돈 쪽에서 특허를 냈는데 뭐가 특허이 써져 있는 특허가 어떤 권리의
갖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셔야 되죠. 그래서 특허 명세서에 되게 많은데 사실 특허의 권리는 맨 마지막에 있는 그림 앞에 있는 청구범위라는 데만 있어요. 그 청구범위라는 데서 내 특허권이 뭐다라고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아무리 되게 자세하고 뭐 내가 설명한 게 청구 범위 외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도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청구 범위에 적혀 있지 않으면 권리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사례를 한번 뭐 좀 내용은 글도 작고 하니까 제가 대충 볼게요. RF 및 접속식 통신 기능을 구비하고 금융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금융 IC 카드. 금융 IC 카드로부터 어떻게 뭐 이런 RF나 접속식 리더 기능에서 뭐 금융정보를 읽어서 금융거래 요청을 전달하고 처리 결과를 디스플레이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금융거래 요청 전달받고 처리를 전달한 이동통신 서버, 은행 서버, 금융공동망, 여기 요즘 금융결제원 서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용은 뭐냐면 2005년도인가 되게 오래된 특허, 우리나라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특허입니다. 등록되어 있는 특허인데 내용은 뭐냐면 IC카드를 핸드폰, IC카드의 정보를 핸드폰에 읽어서 접촉식이든 비접촉식이든 그 금융 정보를 이용해서 금융 거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이게 등록이 되거나 무효가 되거나를 무효가 되거나 뭐 거절 이유가 무효 가능성을 떠나서 사실 이게 특허 명세서가 잘 써져 있었다면 되게 파워풀한 특허죠. 무효 가능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핸드폰으로 IC카드의 금융정보를 읽어서 그걸로 금융거래 요청을 해서 금융거래를 하겠다는 건데 요즘 NFC 단말로 가지고 하는 것들은 다 잡히게 돼 있어요. 카드로 NFC 통신해서 뭘 하면은 원래는 다 잡혀야 되는 특허입니다. 이게 사실은 NFC 표제는 훨씬 전에 있었던 거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NFC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 특허가 제 판단으로는 뭐 안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됐고 됐다면 특허를 잘 썼으면 카드로 핸드폰 금융정보 읽어서 뭐 하면 다 걸리는 특허예요. 근데 내용은 뭐 그렇다고 치고 무효는 이제 다 빼겠습니다. 자, 정말 파워풀한 특허라고 치죠. 이 아이디어 자체는 이 특허를 누구한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권리 행사는 이 청구항을 그대로 실시하는 사람한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이건 누구한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IC카드, 이동 핸드폰, 통신사 서버, 개별은행 서버, 금융공동망, 금융결제원 서버 이걸 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우주에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밝혀진 천체 물리학자들이 밝혀낸 우주 내에는 없습니다. 이걸 다 하는 사람. 은행 일하고, 금융결제원 일하고, 금융공동망은 누가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동통신사 서버는 이동통신사가 하지. 이걸 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즉, 정말 좋은 아이디어 특허인데 이렇게 써놓으면 아무한테도 권리 행사 못합니다. 이걸 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뭐 특허 얘기는 1년 내내 해도 할 만한 얘기들이 많은데 요것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주의 또는 염두를 하시면 좋겠는데 이게 대리인이 쓴 특허입니다. 누군가한테 의뢰를 해서 이게 금융결제원 특허고 금융결제원 지들이 쓰지 않았겠죠. 누군가 대리인한테 맡겨서 쓰겠죠. 근데 이렇게 써요. 가끔 이렇게 쓰는 정말 황당한 동종업계에 있으면 좀 민망한 이런 특허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표님들이 아시면 이거 이래가지고 누구한테 권리 행사하냐고
얘기를 하실 정도만 되면 오늘 목적은 다 달성하신 것 같아요. 즉 청구항의 내용은 모르겠고 적어도 청구항에 있는 구성들 전부를 다 하고 있는 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눈에 보이는 걸 다 잡으면 아무한테도 권리 행사를 못합니다. 이렇게 특허 쓰는 게 전형적으로 이제 기계나 물건을 주로 다루는 변리사님이 쓰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래가 확률을 넣을게요. 이건 형광등 기구인데 뭐 발명은 이겁니다. 반사판에 관련된 발명입니다. 반사판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형광등 빛이 옆으로 이렇게 쓸데없이 안 가고 밑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또 반사판의 특징이 있는 발명입니다. 발명인데 즉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 형광등 들어가고 여기 형광등 들어가고 요거는 뭐 일반적으로 다 있는 거죠. 소켓이 내설되는 몸체 형광등 몸체의 바닥면과 형광등 사이에 설치돼서 형광등으로 발생되는 빛이 인접한 형광등으로 발사되지 않고 빛의 조사각도를 확장시킬 수 있게 형성된 반사판. 요거죠. 다음에 장식용 갓을 굽게 하는 형광등 기구. 이것도 우리나라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특허입니다. 뭐 내용이 발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게 뭐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없으세요? 뭐 특허가 어려우니까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대표님 적어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를 다 쓰는 놈이 누구인가 한 번쯤은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산업 분야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청광이 예를 들면 아까 SKT랑 일하신다고 했는데 특허를 가지고 계시면 이 청광이 SKT가 하는 거를 잡은 청광인지 SKT 납품하는 애들한테 쓸 수 있는 청광인지 정도는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거는 일단 말이 안 되는 게 반사판이 특징인 발명이고 몸체 형광등 이건 다 있는 거죠. 옛날부터 있었던 거니까 얘들은 특징이 아무것도 없고 얘만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여기서 말도 안 되는 건 사실 형광등입니다. 여기 형광등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다 잡으면 안 돼요. 형광등을 청광에 접으면 얘 다 쓰는 사람은 집주인밖에 없습니다. 조명기구 팔면서 형광등 같이 파나요? 형광등은 밖에서 사오는 거잖아요. 표준등화 되는 제품이에요. 조명기구 파는 놈을 못 잡는다니까요. 조명기구의 특징이 있는 발명인데 여기 형광등이 들어가 있으니까 못 잡습니다. 즉 이거를 하는 놈이 누군지를 대표님들께서는 청광 의뢰를 하시면은 내용은 딴 건 모르겠고 대충 두 개 청광이 걸리고 청광에 적혀 있는 구성을 누가 하는지는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걸 권리 행사할 사람이 집주인들한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형광등 빼면 되죠. 이거 없으면은 몸체, 반사판, 장식용 갓도 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이거 두 개만 있으면 되는데 형광등이 들어가면서 형광등을 안 팔고 여기 이 기구만 파는 놈한테는 이건 보통 못 쓰겠구나 하고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또 IC 카드 읽고 이거는 사실은 대리인이 말도 안 되는 대리인이고, 이런 경우는 사실은 형광등은 다 대리인이 아는 거지만 산업 분야별로 여러 장치들이 있으면서 딱 이거는 다른 주체가 하는 거라고 대리인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 설명을 대리인한테 하거나 뭐 직접 쓰실 일은 잘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쓰시면서 내 발명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장치들이나 뭐 이런 물건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건 누구하고 이건 누구하고 이거를 대리인이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메인의 전문가이신 대표님이 그 정도는 한번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권리 행사를 누구한테 할지에 따라서 여기 구성이 적어도 얘는 들어가면 난 SKT한테밖에 권리 행사를 못하는데 이 정도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걔 빼고도 얼마든지 청광을 잡을 수 있어요. 얘는 그냥 싹 지워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광을 작성하고 청광을 왜 이렇게 적었느냐,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느냐, 이것까지는 사실은 어려우니까 못하시더라도 예를 들면 의뢰를 해서 뭔가를 갖고 오면 읽기 힘드시더라도 청광만은 읽어보시면서 내 발명이 진짜 좋은데 발명이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기술적으로 구성을 잘못 잡아놓으면 아무한테도 권리 행사를 못하거나 우리 갑한테만 권리 행사할 수 있고 내 경쟁사한테는 권리 행사 못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자, 뭐 시간 관계상 뭐 되게 많은데 그림이라도 안 보여도 그러면 원래 계획보다는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4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내가 권리를 안 갖는다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뭔가 조치를 하라는 거.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특허 정보. 그보다 좀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꽤나 중요한 게 상표. 브랜딩을 할 때 제발 좀 고민을 하고 하십시오. 법리적 검토를 하고 이름을 지으십시오. 이름 지어놓고 상표 출원해서 이거는 일단 말이 안 되는 절차입니다. 네 번째는 특허와 선정돼서 없는 돈 아껴서 이렇게 특허 출원하시면 적어도 대표님들이 청광을 한 번을 읽어보시면서 대리인들이 잘 모를 수 있는 부분들이 저런 것, 이 각각의 구성들이 누가 하는지 그것만이라도 살펴보시면은 아까처럼 저 2개 같은 저런 실수는 안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은 많으실 것 같은데 질문 한번 해보시죠. 네. 저희가 만약에 중국어로 상표를 만든다면 물론 중국에다가도 내야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에 낼 수 있고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중국어로도 낼 수 있나요, 상표를? 중국어 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뭐 질문이 좀 끝인가요? 중국 한문으로 그러니까 이제 한자로도 해야 되고 그럼 중국어 발음으로도 해야 되나요? 우리나라에서 한다면?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기 상표는 호칭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삼성 한글로 출원했는데 영어로 삼성이라고 출원을 따로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으시겠죠. 네. 이게 중국어냐 영어냐의 차이일 뿐이고 원칙상으로 그 2개는 하나를 다른 하나의 언어로 음역만 변환한 거기 때문에 유사 상표로 인정이 됩니다.
상표권의 권리도는 유사 상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삼성이라고 영어로 하지 않아도 한글로 삼성 이 상표권만 쓰면 영어로 삼성을 누가 쓰면 상표권 침해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영어도 따라합니다. 그 이유는 저기 김영민 대표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무슨 회사 이름인데 한글로도 한 개 내고 영어로도 한 개 냈어요. 근데 영어로는 그러니까 선등록 상표 중에 영어로는 유사하고 한글로는 비유사한 케이스네. 즉, 이 상표랑 이 상표만 있으면 이 상표에 유상 상표를 따로 출원하지 않아도 유사 상표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이 유사 상표랑 유사한 다른 상표가 있으면 이 상표가 원래 이 상표랑 유사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상표가 1, 2, 3이 있는데 1, 2는 유사해도 1, 2 유사하고 2, 3이 유사해도 1, 3은 유사하지 않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1, 2가 다 있으면 3도 막을 수 있는 거죠. 1만 있으면 3을 못 막고 2만 막을 수 있는 거죠. 즉 적극적으로 하려면 유사 상표도 등록을 하는 게 좋긴 합니다. 네. 지금 특허를 등록했건하고 출원했건 있는데 추가적으로 등록 3건, 출원을 그러니까 특허 출원 3건 네, 하셨다고? 네네. 네. 특허를 더 많이 출원을 하고 싶어요. 네. 돈이 없거든요. 아, 예. 스타트업한테 좀 저렴하게 주시면 아, 이렇게 깜빡이 나오시죠. 네. 일단, 예. 일단 특허청에서는요, 스타트업 기업, 중소기업은 특허청에 낼 간담료를 70%를 할인하고요. 그걸 여쭤보신 건 아닌 거죠? 네. 대리. 네. 예, 예. 좋은 질문이시네요. 제도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건 없습니다. 돼 있는 건 없고요. 또 대리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리인 잘 부모 삶아서 설득을 하면 그건 이제 대표님의 역량이죠. 저 예, 알겠습니다. 역량에 달렸습니다. 또 질문 없으시면 뭐 시간이 이 정도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